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다. 자, 건강을 위해 한가다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살짝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왜 탕후루 편에서 최근에 젊은 당뇨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네네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아마 저희 영상을 본 걸까요?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 식단이 유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한가닥이 더욱 알찬 정보로 가이드해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수다의 주제를 저속노화 식단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저속노화 식단,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속노화 식단. 한때 욜로가 유행했잖아요. 욜로, 예. 하나뿐인 인생, 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리, 네. 현실을 만족하면서 산다, 네. 미래는 없다. 네. 그게 이제 MZ세대의 주 타겟이었다면 요즘은 네. 미래를 위해서 소비를 확 줄이는 MZ세대도 많이 늘고 네. 또 미래를 위해서 미리 건강하게 살겠다. 네, 네, 네. 노화를 늦추겠다. 이런 열풍도 부르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짠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식단이라고 하면 보통 가장 먼저 이게 떠오르는 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 그 대표적인 식재료라고 하면 뭐 슈퍼푸드라 불리는 뭐 각종 채소, 달걀,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인데 요새 저속노화가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저속노화 식단이라고 하는 게 핵심은요. 네. 이 빵떡면으로 대표되는 그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좀 씹어서 통곡물을 좀 씹어서 먹자는 거죠. 네. 또 이제 가공식품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은 암 발병률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고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자연식품 위주로 먹자. 뭐 이런 게 이제 이 주 내용인데 MZ 세대들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좀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에도 유리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배우고 같이 좀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 요새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나 그다음에 실천하고 그다음에 비용 지출도 맞아. 굉장히 좀 많이 우리 많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래요. 하는 많이 편이에요. 네, 그래서 MZ 세대들이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생각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도 네, 이거 많고. 저희가 항상 많이 주장하던 거하고 일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양생법이잖아요. 양생법이라는 거는 늙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늙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속노화 식단은 딱 저희 생각과 맞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발 좀 이 통곡물을 좀 먹었으면, 그러니까 탄수화물 자체를 먹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필수인데. 예, 통곡물을 왜 제가 이제 먹었으면 말씀을 드리냐면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먹으면 천천히 먹을 수 있고 천천히 먹으면 뭐가 좋아지느냐? 항상 박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췌장을 아껴 쓰는. 저희가 연초에 췌장 아껴 쓰기 운동 한번 하지 않았나요? 췌장을 쉬게 하자. 쉬게 하자, 아껴 쓰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가 딱 맞으면서 이런 식단들이 요즘에 많이 좀 해야만 되는 그런 식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저속노화라든가 양생이라든가 이 핵심이 뭐냐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이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되는데 한의학이 그게 다 가르쳐 주는데 뭐냐?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어떻게 늙을 때 적게 늙고 병이 적으면서 쉽게 죽느냐 하는 게 핵심인데 핵심이 뭐냐? 자연에 맞게 나이에 맞게 스트레스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물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은 필수고 규칙적으로 해줘야 되고 젊은이들 많이 하더라고. 그 다음 나이에 맞게 균형된 식습관. 그러니까 통곡물 같은 거는 너무 좋고 채소 과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50세가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여기서 50세가 넘어가면 완전히 몸이 바뀌어요. 뭔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나 노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진행되느냐 늦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병우나 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장소가 한의원에 오셔야 돼요. 한의원에 와서 왜냐하니까 노화라는 것이 뭐냐니까 기혈이 부족해서 생산이 떨어지는데 소모가 많은 거예요. 보강해야지. 보강할 수 있는 거는
건식도 있고 있지만은 한약만큼 좋은 게, 그다음에 침뜸약이라든가 매선 약침을 통해서 막힌 걸 뚫어내고 냉기 없애면은 저속노화의 핵심은 한의원에 자주 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한의원에 자주 오기 바랍니다. 예, 격하게 찬성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요. 사망 직전에 암 진단을 꼭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암 진단 받지 않으면 100세까지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3분의 1이 들지 않고 암 진단을 안 받기 위해서는 방금 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100세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되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항노화라는 표현이 노화를 막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서 헬스 에이징, 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자, 네, 나이에 맞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자, 근데 가끔 이 저속노화 중에 혹시 또 우리가 이제 장점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걸 한번 틀어서 혹시 저속노화로 인한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네. 이제 너무 염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짠 거 제한하는데 너무 제한해서 저는 염분도 좋은 소금, 나쁜 소금이 있고 체질에 따라서 좀 짜게 먹어야 될 사람, 싱겁게 먹어야 될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땀을 바가지로 흘려도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 물땀이라 염분이 잘 배출이 안 되는 체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짜게 먹으면 동맥경화나 이런 혈압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면 쉽게 지치고 이런 거는 소금이 많이 배출되는 이런 체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간간하게 좀 짜게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상식을 너무 흑백 논리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염식 하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염을 따라가면 그중에 반드시 20%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는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맞춤형으로 그런 얘기를 상담을 해줄 줄 알아야 본인한테 되는데 맞게 저염하니까 그냥 확 저염. 신규 먹어서 추위를 타고 소화가 안 되고 맨날 골골거리고 면역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한 20%는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저속노화를 강조하다 너무 저염으로 가는 것도 개인의 맞고 안 맞고 좀 따지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자. 그렇지.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닥인데 뭔가 솔루션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 식단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짜준다면 이것만큼은 꼭 넣고 싶다는 뭐 어떤 식재료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모든 환자한테 이렇게 하루 3주 한 달 식단을 짜줘요. 내가 그래 먹고 있고. 왜냐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병은 간단해요. 피가 탁해서 90% 이상이 오고 몸이 냉해서 와요. 그러니까免疫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혈관 혈액 질환이 오는 건데 반대로 피를 맑게 하고 냉기를 없애는 생활을 하면 당연히 건강하고 저속노화가 돼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찬 음식을 먹지 마라. 독중에도. 그 다음에 혈액이 맑아질 수 있도록 효소가 부족하면 또 모든 병이 와요. 효소가 풍부한 음식, 발효된 음식, 그 다음에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꼭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탄수화물도 균형 있게 요즘 저탄고지를 해가지고 무조건 무슨 탄수화물이 모든 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복합 탄수화물은 필수기 때문에 복합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 오메가3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그 다음 단백질도 식물성으로 나이가 들면 좋아요. 젊을 때는 동물성이 좋고 먹고 더 중요한 건 제철과일하고 제철 채소를 먹어줘야 비타민 미네랄이 보충이 되고 저속노화 100세까지 건강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인들은 어쨌든 이 밥심이라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밥심. 그래서 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존도 하고 그것도 힘도 얻고 하고 있는데 찬밥 신세라는 용어 아시죠? 찬밥 신세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제대로 대우 못 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개념인데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찬밥이 요즘 찬밥으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네, 우리 몸에서 똑같이 음식 양을 먹어도 혈당도 덜 오르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밥 신세가 그렇게 나쁜 용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저속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꼭 저희 때문은 아니겠지만 젊은 세대에서 건강에 관심 갖고 이렇게 식단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지금 당장 없더라도 이거는 꾸준히 쌓이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를 돌려주기 때문에 묵묵하게 꾸준하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해독을 하면서 먼저 비우기가 필요한 사람과 네. 채우기부터 신경 써야 될 비움과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최소 5kg 이상 감량이 필요하면은 더 몸이 좋아질 사람은 네. 일시적으로 좀 탄수화물을 좀 제한해야죠. 줄이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네. 그걸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탄수화물은 무조건 흰설탕, 흰밀가루,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더라도 네. 복합 탄수화물을 적당히 네. 많이 말고 요게 일시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정 체중까지 이르렀을 때는 그때는 탄수화물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체중이 줄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탄수화물이 줄어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워야 될 사람, 최소 5kg 이상 감량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반찬을 밥처럼, 밥을 반찬처럼 먹어라. 야채, 버섯, 해조류를 제일 먼저 먹고 많이 먹고 두부, 계란 두 번째, 고기, 생선, 해물 세 번째, 밥, 빵면, 밀가루,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설탕 같은 탄수화물, 전분, 당분은 반찬처럼 적당히 조금만 요게 적정 체중까지 비워질 때까지는 요 식단이 좀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래서 내가 비워야 될 건지 채워야 될 건지 헷갈리는 비워야 될 분들은 거지, 채워야 될 거, 이거를 먼저 우리가 잘 판단하되 판단해야 판단이 돼. 잘 안 되면 상의원에 상의원. 와라. 네, 제가 찬밥 신세를 얘기했던 거는요. 쌀이 우리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의 건강을 많이 책임졌던 주식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쌀에 대한 공격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쌀 소비량도 너무 줄고 예, 또 쌀이 너무 위축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찬밥 얘기를 한 겁니다. 찬밥도 예, 우리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자. 찬밥의 재발견.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박원장님께서 한번 진명 한번 해주시죠.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입을 즐겁게 하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미래인 내 건강을 담보로 즐기는 쾌락일 뿐이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좋은 말이다. 말씀드리고 멋지십니다. 정말로. 아,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짧고 굵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합시다.